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있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순전히 남편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조금 넘게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때 표현이 서투릅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아서인지 말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한 번씩 스스로 제어를 못할 만큼 폭발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뱉는 말은 흉기에 가깝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크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혼후관계를 원한다고 했을 때도 별말 없이 제 의견을 따라 주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제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 막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기에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특별히 왜라던가 묻지 않고 저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남편의 이런 태도도 제가 결혼을 결심할 때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식 후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야 저에게 그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 대해서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없는 제 몸매와 다리, 털, 팔자, 주름 등이 여성스럽지 못하게 느껴진다면서 저에게 끌리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남편이 저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첫사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행여이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살도 빼고 외모도 가꾸고 생활 습관도 고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의 그런 변화를 알아챘고 다시 부부 사이도 원만해졌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사냐, 남편이 그렇게 잘났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남편도 그렇게 훤칠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남이 저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제가 어쩌면 남편을 더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예요. 남편의 핸드폰이 몇 차례 울리길래 급한 전화인가 싶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원래 핸드폰 자금을 해놓지도 않고 딱히 서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친구 목록을 훑어보다가 정말 예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보니 저희 결혼식에도 왔던 인형같이 생긴 남편의 대학 동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둘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건지 대화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가 생일이었는지 남편이 생일 축하한다고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그 동기가 생일 때 받은 선물이며 뭐 했는지를 상세히 말하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 저희 남편은 예쁜 여자랑 시간을 보내는데 그 정도는 써야 한다며 자기라도 쓰겠다고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그쪽 여자가 와이프는 별로야라고 묻더군요. 남편은 지금은 봐줄 만한데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지 싶었다며 저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자한테 저를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분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몰래 핸드폰 봤다는 티는 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평정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화가 눈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제 손에 자기 핸드폰이 들려있는 걸 보고는 남편도 상황 파악을 했는지 뭘 봤건 오해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그런다고 바로 기분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또 화나게 했던 건 남편이 제 친척들 상대로 외모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는지 몰랐다가 남편이 시어머니랑 주고받은 문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전에 여자 동기와의 대화에서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한 걸 확인하고 난 후로부터 종종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은 또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낯익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결혼식 때 찍었던 친척들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누구 닮지 않았냐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이 들었을 때 딱히 기분 좋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못생겼다 이런 적나라한 표현만 없었지 완전 비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척들이 다 미남미녀는 아니고 남편이 말한 그 사람을 실제로 닮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걸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걸 또 이야기해야 되기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이후로도 몇 번 남편 폰을 살폈는데 그때를 마지막으로 저나 저희 가족의 생김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자기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었는지 임신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바로 살찌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피부도 망가지고 체형도 망가질 텐데 라는 쓸데없는 걱정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회사에 출산 후 복귀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아주 퍼질대로 퍼졌더라며 남편이 흉보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진짜 속이 터질 거라면서요. 저는 결국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식단과 운동까지 뭐 하나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무슨 연예인이냐고 출산하자마자 어디 복귀작 찍으러 가냐며 농담을 했지만 다들 제 속사정을 몰라서 그런 거였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남편을 놓지 않으려고 한 건 사실 친정부모님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늘 밖으로 도는 분이셨습니다. 여자 문제로 늘 친정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버지가 경제권을 전부 쥐고 계셨기 때문에 친정어머니는 이혼을 꿈도 꾸지 못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화병이 생기도록 참고 사셨습니다. 저도 그런 친정어머니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요. 하지만 그나마도 친정어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언니가 친정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그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이후로 이유가 어찌됐거든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저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가 밖으로 도는 것도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덧붙이면 그따위로 생겨먹은 게 문제라며 저를 비난하시는 것도 일쑤였어요. 물론 지금도 친정부모님과 왕래도 하고 그럭저럭 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결혼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 편히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참아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까지 낳은 이 마당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바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의 더러운 민낯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딸을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약 2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낮잠을 자다 뭔가 쑥덕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자고 싶은데 귀에 거슬려서 한마디 하려다가 금방 끊겠지 싶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전화 상대에게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한 20명 정도를 봤는데 봐줄 만한 여자는 한둘밖에 없더라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집 사람도 뭐 똑같지 못 봐줘 얼굴이 완전 썩었어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 딸 낳느라 고생해서 이런 건데 남한테 저를 그런 식으로 묘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끊으면서 저를 돌아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서부터 들은 건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제 어디가 썩었냐고 물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잘못 들은 거라고 저더러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몸이 안 좋으니까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서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정색을 했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순간 저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와주시는 이모님을 부르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회식에 있다더니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자는 아기를 붙들고는 이렇게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며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일단 씻지도 않은 술 취한 인간이 신생아를 붙들고 그러는 것도 짜증났고 덕분에 애도 깨서 울고 여러모로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딴 소리를 하니까 황당해서 지금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혀꼬인 소리로 제 생긴 걸 보라며 솔직히 저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에겐 그 누구보다 천사 같고 예쁜 딸인데 친아빠란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하니 정말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를 못하고 쌍꺼풀은 얼마, 코는 얼마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아빠가 돈 벌어서 싹 다 고쳐주겠다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급기야 저한테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겨서 딸을 낳고 그러냐고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다 해대더군요. 그런데 저희 딸 남편하고 판박이로 닮았거든요. 심지어 시부모님도 남편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며 연신 신기하다고 몇 번을 그러셨고 친정어머니는 서운할 만큼 하나도 닮은 게 없다며 속상해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편이 저러니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튿날 술에서 깬 남편에게 어젯밤에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빠라는 인간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한테 할 소리냐고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동영상을 보더니 저한테 우리 솔직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자기 딸이지만 유모차에 태우고 나갈 자신도 없다고 너무 못생겼대요. 딸 얼굴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 아빠가 자식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어차피 애가 듣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속마음 말도 못하냐면서 저더러 넌 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못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실언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썩어 빠져서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라는 거려. 이런 인간 밑에서 내 딸을 크게 했다가는 자존감, 자신감 다 잃고 자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간과 가정을 이룰 수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뭐 볼 거 있는 줄 아냐고. 배만 불뚝 나와서 다리는 새처럼 가는 주제에 누가 누굴 평가하냐고. 그러자 지금 말 다 했냐며 한 대 칠 기세더라고요. 제가 그래 한 대 치라고 합의금이나 받아서 그 돈으로 성형이나 하게라며 막 들이대니 남편이 오히려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 생각나는 건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언니는 그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연락을 해와서 놀랐다며 지금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오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계속 제 외모를 비하하면서 저와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여 남편이 애한테 해코치를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언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언니가 형부랑 같이 왔습니다. 막상 형부를 보자 남편은 쫄았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형부는 키가 190에 몸도 좋고 왕년에 운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형부가 남편을 손가락으로 밀치면서 남자가 몸이 이게 뭐냐고 관리 좀 하라고 해는 네가 낫냐고 툭툭 시비를 거는데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A씨를 내뱉고는 잠바 하나 손에 들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다리 힘이 풀렸고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그런 자식을 가만두냐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변호사인 지인에게 물어보니 막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제가 원하면 한번 싸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냈고 장장 10개월의 싸움 끝에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달이 받는 양육비 대신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달라고 했고 시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손녀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빌라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들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 남편이 그나마 성형을 한 얼굴이었더군요. 어쩐지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과거 사진도 안 보여주더라니 그제서야 납득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남편이 자기가 왜 외모에 집착하는지 저에게 말해주었더라면 저희 관계는 달랐을까요? 이혼 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덕분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늦게나마 친정어머니도 친정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은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친정언니가 운영하는 회사로 출근을 하면 손녀를 돌봐주고 계세요. 이렇게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찾고 치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은 지금 이혼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딱히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아마 더 멋져진 제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거겠지요. 다음에 저에게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제 외모가 아닌 내면을 봐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